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두 분의 조언 함께 들어보시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 하창은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후에 딱 1시 넘어가고 이쯤에 변동성이 항상 좀 요즘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저희 키워드 오늘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순위는 나열이 되어 있고요. 5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2차 전지와 함께 자동차 부품 연결고리 지어서 첫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과 함께 2차 전지 대장 주격 에코프로 포스코 쪽 빠지는 이야기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박근영 부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오후로 또 넘어오면서 사실 또 한 번에 이렇게 두 자릿대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코스닥도 많이 밀리고요. 쌀 쪽도 많이 흔들림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제는 큰 폭의 하락세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쪽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어떻게 상황 파악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기존의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사실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간 듯한 느낌도 들고요. 최근에 좀 지켜보시면은 신용융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CFD 계좌도 이제 좀 줄어들면서 결국 남아있는 게 미수대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3월달 기준으로 2천억이 안 되던 미수 금액이 최근 들어서 7천억을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초단타의 매매가 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취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2차 전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죠. 주말 사이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은 급등세 이후에 관계가 없다라고 아예 공시를 할 정도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없다라고 발표한 회사까지도 오늘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테마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쏠림 현상이 다소 또 다른 방식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은 좀 갇혀져 있는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기존의 수익이 좀 낮던 섹터 쪽에서는 좀 팔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좀 빠지면서 오히려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쪽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장품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화장품주가 좋으면서 또 번갈아서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AI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다른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섹터 중심으로 이렇게 수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좀 빠져나온 수급들이 있는 반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또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먼저는 우선 이제 수급적인 면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악재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부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오더가 좀 천천히 나오는 것은 지연되는 것은 맞는데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7, 8월에 생산 조절을 좀 하고 난 뒤에 연간 생산량은 그대로 채운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확인됐다고 이야기들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2연에서 4분기가 좀 좋아지겠죠.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일부 유럽 완성차들도 전기차 생산량을 3분기에 생각보다 조금 슬로우 다운, 속도 조절을 하면서 4분기로 좀 넘기는 듯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3분기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조금 줄긴 하겠지만 그러면 4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대한 이슈들이 2분기에 어차피 실적을 냈는데 LM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0억, 조금 약간 저희가 놀랄 정도로 이익률이 낮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도 컨센보다는 하회는 했지만 조금 기대치는 약간 아쉬운 실적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3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봤는데 3분기는 Q 출하량이 다소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4분기로 약간 이연되는 모습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양극재 단가는 조금은 3분기까지는 좀 더 빠지는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 증가 Q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양극재 판가가 좀 빠지더라도 사실은 Q가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벌써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Q도 약간 4분기로 이연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지금 국내 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쪽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나 미용기기나 그다음에 우리가 AI라든지 화장품, 반도체, 그 외에도 초전도체까지 그러니까 수급들이 갈 만한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또 수급이 취약한 미수 거래가 또 이제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부장님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빠지는 못 잡았던 2차전지주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앞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예시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 예시로 향하는 자금을 따라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어차피 테마성 자금들은 따라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는 급락이 다시 나오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사실은 실상이 현재 뭐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멀게 이렇게 뭐 어떤 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들은 시간이 꽤 걸리고요. 찬반 양론이 워낙 뭐 서로가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를 따라가는 것은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실적 베이스로 가는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일부 이제 중소형 테마군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항상 지금 2020년도보다 지금 2030년도까지 거의 3배 정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뭐 미용기기 관련 쪽이라든지 실적도 원택이 오늘 나왔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관련된 미용기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 관련 산업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아마 예비 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장이 확정됐을 땐 또 모멘텀이 있고 어떤 흐름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를 지금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과 관련된 쪽에 이슈들이 좀 더 불거질 수 있고 반도체 쪽은 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은 4분기 정도의 낸드나 디램 가격대에 대한 어떤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오더컷의 대부분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겠지만 대형주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한미 반도체는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면서 TC 본드 관련 쪽도 좋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한 좋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 보시는 게 좋고 단순한 테마성 관련된 종목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고 그냥 덥석 사는 것도 테마주들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하셔서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죠.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해서 좀 뻗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후로 갈수록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쪽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 봤었는데 열어보니까 이쪽도 많이 차트가 훼손이 됐더라고요. 자동차 부품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이슈를 각각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 먼저 받아볼까요? 일단 자동차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통 분모는 있죠. 이제 Q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상 자동차는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너무 주가가 과하게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로 분출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한 번에 좀 폭발적으로 나왔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공매도 쇼스퀴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뭐 이런 전기창 판매량의 둔화들, Q단이 줄어드는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 이러한 지금 이제 기조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물량 부담도 있고 또 이제 신규로 막판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대부분은 다 여전히 수익권이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되는 쪽으로 옮길지 이런 선택들을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2차전지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장비를 만약에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장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발 이제 하반기에 수주들 이런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쪽을 먼저 조금 포커스 하셔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좋을 때는 좋은 이슈들만 계속 보지만 지금 이제 뚜껑을 또 열어봤을 때는 뭐 노르웨이 쪽에서의 뭐 이제 보조금 혜택 없애는 것들 그리고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없앴죠. 그러니까 그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런
그 비율도 당연히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제 이 수급 쏠림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봤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도주에서 탈락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 싶은 섹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난매 관점으로 지금 수급이 좀 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동차 부품 서서히 봐도 된다라는 힌트를 살짝 주셨잖아요. 사실 기아, 현대차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서 이게 어쩔 때는 대형 호재이기도 어쩔 때는 리스크이기도 한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 리스크 쪽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전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 기반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이 오히려 지금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일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친환경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지금 이제 상승 전 가격대까지 빠졌습니다. 네. 일단 단기간으로 시세가 확 불출이 되고 그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때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박스권으로 해서 좀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안 좋았던 얘기가 계속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7월까지 판매량을 보시면 어쨌든 국내적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Q단이 줄어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진짜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자동차와 그 부품주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 계속해서 4위 넘어가서 또 다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기회 왔나?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요즘 네이버 카카오 따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묶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본부장님과 대화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이버의 오늘장의 상승. 가다가 쉬나야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강하게 가거든요. 큰 손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키워드 뭐 실적, AI 안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지금 네이버를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도 될지 분위기 어디까지 예상하는지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 섹터는 이제 정부의 이런 플랫폼 규제라든지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분할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기업을 다 보기는 보는데 저는 만약에 꼭 선택을 한다라면은 네이버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브레인에서 10월 달에 이런 뭐 이제 LMM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분할이라는 이슈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보다도 조금 더 안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이버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일단 하이퍼컬러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네이버를 필두로 뭐 유비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위 종목군들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전에 고점 라인들을 조금 갱신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은 좀 열어놓으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바닥권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지금 시점에서 돌파할 때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뭐 요번 달에 오픈이 될지 다음 달에 오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우디에서의 이런 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출 이슈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다른 차원에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국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열린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이퍼클로버보다는 더 큰 이런 이제 지각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이를 해석
해석하는지를 둘 다 좀 봐야 되겠네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공지능에 좀 포커스 맞춰서 부장님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 이 단어가 너무나도 핫해서 네이버 잘 가나 싶어서 관련주들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뭐 코넨 테크놀로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솔트록스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서 계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9%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묶였던 중소형주에서 차별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지 어떤 흐름으로 그 하단에 있는 종목 봐야 되는지 힌트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인공지능으로 묶였던 중소형주들은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이 회사가 실제 숫자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루노나 뭐 뷰노나 그 루닛 이런 쪽은 실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인데요. 1, 2년 사이에 시장의 어떤 매출의 어떤 추정치라든지 이익 추정치가 서너 배씩 막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치에 대비해서 물론 밸류가 싼 건 절대 아닙니다만 시장에 대한 숫자가 정말 이 회사가 숫자가 찍히는구나를 확인이 되다 보니까 주가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 네이버 관련된 종목 가운데 숫자가 실제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플리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숫자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AI 쪽에 뭐 마음 AI부터 포함해서 등등등 포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셀바스 AI 등등 포함해서 많은데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AI 사업만 한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퍼 X가 나올 때 결국은 이게 이 네이버와 연동된 어떤 B2B 간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반도체 좋다고 하이닉스 3% 올라가는데 소부장들이 특히 장비주들이 막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숫자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감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된 쪽에 감산이 본격화되는 쪽에서 과연 소재 사업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감산 기조기 때문에 실적이 숫자가 당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갖고 그냥 우리가 뭐 HBM 가지고 주가 올랐다 그렇게만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후구용단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왜 지금 올라가느냐? 이거는 AI 관련된 모멘텀만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분기 숫자가 지금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넘는 부분이 되지만 영업이익이 3,700억이 넘어가는 것은 분기 최대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쩔어 있었고 카카오가 쩔어 있었고 주가들이 급락해 있었는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이럴 정도면 이건 실적주로 가겠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네이버의 PBR이 훨씬 싸게 거래가 될 정도로 주가가 빠져있었던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서 뭐 AI 붙였다고 8월 24일 날 갑자기 AI 서비스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AI가 붙어서 주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과연 그 뒤에 8월 24일 이후에 검색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광고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죠. 경기가 조금 그렇게 확연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커머스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 제외하면 전년비 16.5%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성장이 나오고 숫자에서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네. 그리고 PBR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보다 더 싼 가격이야.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AI 붙였다고 주가가 그 무거운 네이버가 올라간다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2분기 숫자로 확인해 줬다는 거고 카카오도 물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일단 숫자로 먼저 증명했다. 근데 카카오가 증명을 못하면 카카오는 못 따라갈 거예요. AI를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B2B나 B2C 쪽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 8월 24일 날 이후로 네이버가 내느냐. 그러면 그걸 냈을 때 이 네이버와 협업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서 그 회사를 사시는 게 맞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끌고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어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수급 이동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실적 가시화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가다가 하루만 좀 쉬어가도 아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가장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2차 전지 흔들리면 여기다라는 실적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윗골이 달린 쪽도 많고 주춤하긴 한데 계속 그 기대감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끌고 가도 될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코로나 기간 때 임상을 잘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건데 일단은 뭐 하반기에 이제 뭐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3대장으로 불리는 그런 이제 뭐 질병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금리가 끝나가기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의 좀 수급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바이오가 못 갔었던 이유는 시장의 기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도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이제 수급이 쏠릴 때 갈 수 있는 유력 섹터에서 부각이 항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부 종목은 좀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직 바닥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여전히 뭐 전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슈나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쪽에서의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전에도 이제 CMO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같은 경우는 AI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임상들이 굉장히 빨라지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물론 이제 그쪽이 잘 되면 돈이 많이 붙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안정성이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CMO, 뭐 CDMO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서의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본부장님 안정적으로 지금 숫자가 찍히는 대형주에 한해서만 보는 게 좋겠다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좀 중심이 되면서 서서히 시세 모아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관심도도 높습니다. 삼성전자발 모멘텀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구간.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장님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 시장 이야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봐도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난주 그 전부터 좀 주도력을 가졌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 여기가 계속 주축돌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두산 아니면 LG양 좀 뻗어나가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지금 잡아야 될까요?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큰 건 맞습니다. 근데 투자 대상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좀 밸류션이 안 나오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이제 투자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뭔가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에 실적도 그렇고 올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투자했다고 해서 올해 연간 실적이 뭐 몇 배가 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장주이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규 진입은 사실 뭐 시가총액 봤을 때는 저희가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을 본다면 지금은 금리가 좀 높은 시대에서 결국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또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젊은이들의 뭐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 효율성 향상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는 사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봇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실제 보이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어디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뭐 철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호텔을 이용한다거나 그때 관련된 서비스 로봇 같은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법령 규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하면서 배달 관련된 배달 보스 관련된 뭐 규제가 아마 완화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쪽에 배달을 하는 쪽에 로봇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좀 활기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도 리쇼링 정책을 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장 설립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2차 전지 공장만 하더라도 국내에 짓는 것과 미국에 짓는 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지 공장을 짓는 게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전방 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의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비용,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마트나 우리가 아마존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월마트는 올해까지 전체 물류 거점의 3분의 1 그리고 향후 3년 내에 65%의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설비 교체 계획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일단은 숫자적으로 열린다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동형 로봇 75만 대를 도입하면서 전체 물류의 4분의 3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아예 많이 나가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 내에 자동화가 활발해지면서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서비스 로봇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들이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좀 더 구체화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멀티플 상향을 받고 가는 것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심사 결과가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아마 규정으로 봐서는 한국거래소가 45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아마 최종 통보 시한이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8월 한 10일, 11일 정도 전후로 하면은 아마 결과 통보를 받고 상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장이 확정됐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먼저 좀 움직일 수도 있고 확장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또 로봇 관련주가 좀 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가운데 로봇 항상 보면서 궁금했던 쪽이 있어서 부장님께 좀 힌트 좀 달라고 여쭤볼게요. 포스코 DX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로봇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묶여서 많이 올라갔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도 많이 엮여서 흔들림도 나오고 변동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어서 높은 구간에 있는 로봇 관련주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 전까지는 포스코 그룹주로 하면 너도 나도 급등이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뭐든 이번 분기 실적이 뭐든 다 필요 없고 그냥 포스코 그룹 주면 다 급등각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데 비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봐서는 우리가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그다음에 에브리봇이라든지 실제 로봇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있고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등등 포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급등락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만 가지고는 주가가 영속성을 가기는 좀 쉽지 않고요. 지금은 또 포스코 그룹주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미 조금 한번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세요.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무조건 다 오를 수도 없고요. 그다음 포스코 그룹, LS 그룹 다 같이 한번 광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숫자로서의 검증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이 참 힘든 게 굉장히 스토리는 좋아 보입니다만 실제 매출액 5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 정도의 매출인데 그럼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 벌고 있냐? 실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되고요. 에브리봇 정도만 100억이 넘어요. 근데 에브리봇은 청소형 로봇이라서 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은 실제 SPG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로봇 산업이 30%밖에는 매출 비중이 없어요. SPG는 순수한 퓨어 로봇 회사가 아니에요. 매출 구조가 30-40%밖에는 로봇이 차지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딴 걸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날려버린다 이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러면 로봇으로 간다고 하면 로봇 산업을 가지고 그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매출이 올라오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의 연장 성장에서 성과 확인돼야 된다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먹태깡 그렇게 핫하다고 합니다.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슈로 봐야 될지 음식료 강한 가운데 농심도 오늘 오르고 있어서요. 같이 묶어서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쪽 섹터는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곡물 쪽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주셨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신성홀딩스였고요. 다시 그 곡물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에 왔는지가 궁금하고요. 오늘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과 같은 경우도
강합니다. 특히 먹대강 이슈로 올리는 농심 같은 경우도 팁을 가지고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곡물주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반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엘니뇨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을 제외를 하고 이제 재건이 가면 일단은 전쟁이 더 격해돼야지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곡물 쪽이 이제 반대로 가는 섹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유가도 많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이제 노보로시스크 관련된 뭐 드론 공격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공급망을 좀 뒤흔드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흑해 곡물 협정도 종료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이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제한을 좀 걸어놨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음식료 쪽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선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 봤는데 이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대강처럼 정말 이슈가 있는 쪽일 때는 뭐 예전에 허니버터칩 있을 때도 엄청 날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로 따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아니라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요 후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오늘 5개의 키워드 점검 받아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